나 선볼 것 같아, 다음 주에. 볼까 말까? 네가 결혼한다면 그건 일종의 범죄 아니야? 웃겨? 평생 신랑 하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난 자신 있어. 절대로 들키지 않을 자신. 네가 맞선에서 찾는 건 어떤 남자가 아니잖아. 어떤 조건이잖아. 내가 그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가능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날로 나오고 잔 거 아니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이만교 작가의 소설을 각색해 영화로 만든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영원한 섹시 디바 엄정화 누나, 배우와 가수 두 분야 모두에서 엄청난 성공을 일궈내고 후배들에게 멀티 엔터테이너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에 이르러서도 모든 여자 아이돌과 여배우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들의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죠. 1993년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로 엄정화를 배우로 데뷔시킨 유하 감독이 9년 만에 후속작 결혼은 미친 짓이다로 엄정화를 다시 한번 충무로에 각인시켰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영화 보고 참 신세 많이 졌지. 아름다운 추억의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담긴 연출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줌인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에 결혼하는 애가 막내인가? 오랜만이다. 영화는 평범한 예식장의 결혼식 직전 풍경을 2분이 넘는 롱테이크로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 감독은 똑같은 예식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듯한 결혼식에 대한 환상을 깨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첫 장면을 예식장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보는 사람들도 지루하게 느껴질도록 2분이 넘는 시간 동안 컷을 끊지 않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동선 하나라도 꼬이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해서 이 한 씬 찍는데 하루 꼬박 걸렸다고 하네요. 행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정작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거래, 두 집안의 이해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과연 진짜 행복한 것일까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고 합니다. 마치 찍어내는 통조림처럼 모든 개성이 배제된 획일화된 결혼 문화도 비틀었다고 하네요. 여기 결혼에 비관적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이 그래 국수는 언제 먹어보나 응? 너 이따가 세신 거 알지? 잘해라. 어? 준영은 그래도 연애는 하고 싶어서 친구 여친이 해준 소개팅에 나가봅니다. 대학로 KFC 앞에서 한겨레 신문을 말아주고 서 있을 것. 감성 돋는다. 카톡도 DM도 팸에도 없던 시절, 만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곳은 종로구 동숭동 KFC 대학로점 앞입니다. 감독은 원작을 읽고 작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마치 체인점처럼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친구들 사는 거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 무슨 체인점 차린 것 같아. 혹시 이 근처에 체인점이 또 있습니까? 좀 전에 누가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오호, 풋풋한 류현경 누나 어서 오고. 더도 덜도 말고 제만큼만 이뻐라. 이 영화가 가무성 배우의 영화 데뷔작입니다. 감독은 처음부터 인기 탤런트였던 가무성 배우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인텔리이며 자의식이 강하고 시니컬한 이미지가 가무성 배우 말고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네요. 실례합니다. 저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저 때는 저렇게 가게 앞에서 떡하니 담뱃불을 나눠주던 아름다운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었죠. 아무래도 이 남자 역시 같은 여자를 기다리는 듯한. 저기요. 한 남자가 사라지자 딱 나타나는 여자. 강현희 씨? 예. 많이 기다렸죠? 미안해요. 낮잠을 잤어요. 아니 말투 뭐야. 아, 제가요. 요즘에 X세대거든요. 풋풋한 정화 누나의 의상이 인상적인데요. 커리어 우먼인 연희의 도시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의상을 정장으로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가수할 때 무대 의상보다는 잘 어울리지 않아서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실은 어떤 자식이 저하고 똑같이 한겨레 신문을 말아주고 서 있더라고요. 이곳은 당시에는 나무와 벽돌이었던 우드앤 브릭 광화문점입니다. 이 장소를 대여하기가 어려웠지만 꼭 이곳을 섭외하려 했던 이유는 아직도 부모님한테 얹혀 살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이후 두 인물이 잠깐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공간에 유리창과 대비되는 충돌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직업, 나이, 출신 학교 뭐 그런 거요.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한가요? 그녀는 37번째 혹은 38번째 맞선 나온 여자처럼 굴고 있었다. 감독은 서로가 가진 패를 하나씩 까나가며 서로를 간보는 자리인 맞선의 지루함을 관객도 느끼길 바라며 이 씬을 다소 길게 편집했다고 합니다. 하품이 삐져나올 만큼 상투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커피를 먹고 영화를 보는 상투적인 데이트. 소개팅 하는 날 영화를 보는 게 상투적이었나 보네요. 뻔하긴 해도 재미는 있네요. 이곳은 지금은 추억 속에 사라진 시네코아 극장입니다. 한잔 하실래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서로 마음에 들면 술 한잔 해야 하는 건 지금이랑 똑같네요. 오늘따라 술이 참 다네요. 촬영 초반이라 두 배우가 아직 역할에 녹아들지 못해서 좀 걱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 호감을 가지게 되는 두 남녀의 어색함이 담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버스가 너무 안 오네요. 맥주 한잔 했으니 2차를 가야죠. 그런데 웬 전통 찻집? 이곳은 인사동의 옛 찻집입니다. 여기 솔리주 좀 더 주세요. 아하, 전통주. 영화 내내 비슷한 카페나 호프집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두 인물이 좀 더 가까워져야 할 이 장소는 앉아있는 이미지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만나본 남자만 10명이 넘어요. 밤과 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철 끊겼겠죠? 이곳은 옛 찻집의 외부가 너무 복잡해서 다른 곳을 섭외해 촬영했습니다. 처음 만난 남녀가 술 마시고 2차까지 갔으면 왔다 갔다 택시비 하면 여간비가 더 쌀 것 같은데요? 남자의 수작이 시작됩니다. 어차피 골아 떨어질 것 같은데 택시비 하나 여간비 하나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쿨하게 다 받아주는 처음 만난 여자. 와씨, 이런 걸 후손들은 자만추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선땡 후사라니. 당시엔 엄정화가 이런 장면을 찍었다는 것만으로 파격이었죠. 탑 가수인 엄정화를 섭외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배드씬이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너무 많은 노출을 할 수는 없어서 실제 벗지는 않았지만 벗은 것 같은 느낌으로 폰티를 짰다고 합니다. 컷을 길게 보여줄 수 없어서 짧게 편집하고 대사와 숨소리로 진짜 야한 느낌을 만들었죠. 지금 아직 안 그래 좋아. 몸을 섞은 두 남녀는 서로에게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듯 진솔해집니다. 그 남자 말이야. 신문지 말하신 사람? 아는 사람이야? 어젯밤 통신하다가 알게 됐어. 둘 중에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지. 처음 만난 후 연락을 주고 받다가 몇 번 더 만나고 어렵게 손 잡고 집 앞에서 뽀뽀 좀 하다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다 건너뛰고 처음 만난 날 바로 자버리더니 진솔해지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이곳은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실제 여관이 아니면 아무래도 리얼리티가 좀 부족한데 촬영 시간은 반 이상 줄어들고 다양한 각도를 찍을 수 있죠. 네가 그 자식을 만나고 내가 그 아르바이트 여학생을 만났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옆방에 있겠지. 당시 살벌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던 엄정화 배우는 자는 게 낫겠다. 너무 피곤해서 이 씬을 찍다가 실제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첫발, 사랑의 화촉. 언제 봐도 식상하지 않냐? 결혼을 앞둔 친구 규진, 풋풋한 박원상 형님은 70년생으로 실제 가무성 배우와 동갑입니다. 그동안 왜 연락 안 했어? 지금 막 하려던 참인데. 그럼 좀 더 이따 할 걸 그랬네. 기본적으로 멜로 영화는 시간의 흐름대로 찍어야 감정이입이 되는데요. 이 전화통화는 아직 뜨밤을 보내지도 않은 촬영 첫날 찍었다가 편집해보니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재촬영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나 타러 갈까? 이곳은 양재천입니다. 감독이 매일 조깅하던 코스였는데 언젠간 여기서 꼭 영화를 찍겠다고 생각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가무성 배우가 타는 자전거는 감독님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배드신의 시작은 이브... 당연하겠지만 이곳 역시 세트입니다. 첫 뜨밤이 다급하고 격렬한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는 좀 더 능숙하고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 느낌으로 연출했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우리 한 바퀴만 돌아보자.
감독은 원작에 나오는 백화점이란 공간을 보고 체인점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걸고 물건을 고르는 것이 결혼과 비슷하다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천호동 현대백화점을 정말 어렵게 섭외했다고 하는데요.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스테디캠으로 거의 끊지 않고 테이크를 길게 촬영했다고 하네요. 정말 우리가 신혼부부로 보이나 봐. 그치? 그럼 이러고 평생 다닐까? 평생? 말 그대로 연기, 가짜 결혼을 하는 거지. 농담인 것처럼 말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이 둘의 관계를 미리 알려주는 복선으로 설정한 대사입니다. 각자 따로 살다가 명절 때나 부부 행세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가짜로 살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할 거야. 진심으로 결혼에 회의적인 준영. 은연중에 결혼 생활 뭐 별거 아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네? 그럼 아주 쉬워. 결혼한 친구들 사는 거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 무슨 체인점 차린 것 같아. 이 둘의 관계는 뭐죠? 연희가 먼저 준영을 떠봅니다. 나 선볼 것 같아. 다음 주에. 볼까 말까? 아, 이 장면을 보니 생각나는 장면이 있네요. 나 이번 주에 소개팅 한다. 나 소개팅 할까? 이건 선 보지 말라고 말하라는 압박인데요. 연희는 준영과 처음 만나서 잤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설정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 아니 내가 보지 말라고 안 볼 것도 아니잖아. 그걸 또 이렇게 받아치는 준영. 이 씬은 9월에 찍었어야 했는데 딜레이 되면서 11월에 여의도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나뭇잎이 벌써 다 노랗게 물들어서 제작진이 나뭇잎을 하나하나 초록색으로 다 칠했다고 하네요. 와, 진짜 아날로그 감성 오지네요. 네가 결혼한다면 그건 일종의 범죄 아니야? 너 같은 스타일이 결혼하면 평생 신랑 하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자신 있어. 절대로 들키지 않을 자신. 연희의 캐릭터를 한 방에 표현해주는 대사입니다. 두 집 살림을 시작하고 이 대사를 한 번 더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난 그럴 수 있어. 들키지 않을 자신. 결국 연희는 이 목표를 이루게 되죠. 더구나 네가 맞선에서 찾는 건 어떤 조건이잖아. 준영 씨 생각을 알아보고 싶었을 뿐이야. 선볼 계획 따위는 애당초 없었다고. 연희를 이렇게 보내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결혼식 하루 전날 준영을 불러낸 규진. 그런데 이 새끼가 유부녀 동창이랑 공공장소에서 이게 미친 건가? 감독은 이 장면을 찍어놓고 편집할 때 아차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다. 룸이나 칸막이가 있는 프라이빗한 곳으로 설정하지 않은 게 아쉬웠다고 하네요. 막상 결혼을 하려니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준영이 앞으로 겪어야 할 상황을 규진을 통해 암시했습니다. 언제 만나려나 했는데 금방 다시 만나게 됐네요. 나 선 봤어. 의사야. 그런데 좀 못생겼어. 일반적인 커플이 나눌 만한 대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러 갈까? 쿨병이 오지게 걸려서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두 사람. 나도 의사 만나러 가야 돼. 아파 어머니가. 스태프들의 차를 전부 동원해서 연희의 차를 둘러싸 막히는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 어릴 적 꿈이 사진작가였잖아. 연희의 취미인 사진에 대한 설정은 감독이 각색하면서 추가한 설정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입니다. 어서 와요. 아니 뭐 이런 걸. 이주실 선생님이 맡은 준영의 모친 역은 감독이 노총각이었던 본인의 어머니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런 몰골로 인사를 받아서 어떡하면 좋아. 결국 이들의 행선지는 하고 싶지 않아. 네가 오자고 한 거잖아. 골치가 아파 죽겠어. 이 5 중에 누굴 골라야 할지 말이야. 난 빼줘. 이 씬은 원래 둘이 앉아서 나누는 대화였는데 너무 지루한 것 같아 준영이 침대에 누워서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연희도 침대로 와 합체한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덕분에 전혀 지루하지 않은 장면이 됐네요. 너무 박봉이야. 키는 또 왜 그렇게 작어? 하지마. 간지러워. 아니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게 가능한 거냐고. 너? 테크닉이 뛰어나잖아. 쿨한 것처럼 말하지만 본인을 잡으라는 말을 돌려 하는 연희. 일단 나를 포함해서 가난한 자식들은 다 빼. 빠진다. 역시나 노출은 최소화하고 관객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다시 생각해야 할까 봐. 신랑을 골랐으나 아직도 헷갈리는 연희. 아 대충 목록이라도 적어오지 그랬어.
끝까지 본인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는 남자를 데리고 신혼살림 준비를 합니다. 웨딩드레스까지 봐주는 건 진짜 에반데. 이건 더 글로리의 혜정과 재준이 생각나는데요. 어때? 딱 내 취향. 이쁜데? 무슨 신랑이 저렇게 무덤덤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심리는 뭘까요? 내친 김에 신혼집에까지, 그것도 모자라 침대까지. 안 서는데. 아까 빠질 때도 그렇고 세상 쿨한 척 하지만 연희에 비해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준영의 몸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냉소를 보내는 건 사실 준영이 아니라 연희가 아닐까요? 어디 가냐니까? 신혼여행. 아니 하다 별 참. 암튼 둘만의 신행지는 변산반도입니다. 원작 소설에 나오는 작당 마을이 실제 존재하는 곳이죠. 깔리는 음악은 테오필로 샹트르의 호다비다입니다. 감독은 전형적인 멜로의 음악보다는 집시풍의 제3세계 음악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밝은 느낌이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그들의 슬픈 소울이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둘은 세상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 같지만 사실 둘 다 슬픈 마음을 감추고 있는 중입니다. 밀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2시간 만에 후다닥 찍어야 해서 더 다양한 앵글을 못 잡은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날씨는 좋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인 줄 알겠어? 이곳이 원작에 나오는 작당마을 입구라는 설정인데요. 진짜 작당마을 입구는 너무나 소박해서 다른 곳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와, 별 좀 봐. 딱 보면 아시겠지만 밤 하늘 별은 CG입니다. 가까운 시내로 나가는 거 어때? 민박할래. 갬성과 낭만을 아는 연희. 삼촌 한번 깎아주세요. 그것도 많이 깎아준 건데. 실제 이 마을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현장에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 연세에 이렇게 연기를 잘하신다고? 자기 교수님 되면 오늘 찍은 사진 보면서 우리 웃자. 두 배우는 이 장면이 슬퍼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너무 재밌다, 그치? 감독은 오히려 더 밝고 즐겁게 가는 게 내면적 페이소스가 있다며 심각하지 않게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방 내부는 뜨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벗겨줘. 지금까지는 노출을 최소화했는데 이 씬만큼은 두 인물의 격이 없는 몸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엄정화 배우가 작품을 위해 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안에다 해. 감독은 원작에 나오는 이 대사가 사랑해 라는 상투적인 대사보다 더 진심으로 전해져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몇 명의 남자하고 잡았냐고. 자기가 첫 남자야. 첫날 밤을 이미 다른 남자와 보낸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는 비운의 퐁퐁남. 박성근 배우였네요. 몇 주가 흘렀다. 결혼한 세수 파트너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 강사 준용. 이곳은 연세대입니다. 가끔 그녀의 신혼생활을 상상해보곤 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새로 옮긴 직장은 마음에 들어? 가난한 시간 강사라면 혹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는 연희. 그거 잘 생각해봐. 독립하는 건 말이야. 정말 도와주고 싶어. 원작 소설에는 여자가 독립 자금을 대는 건 아니었는데요. 죄의식 없이 두 집 살림을 안 들키고 해내는 여자가 더 당당할 수 있도록 자취방을 구해주는 것으로 각색했다고 합니다. 뭔가 외로움이 느껴지는 섬처럼 꼭 외딴 섬에 와 있는 것 같아. 가족보다는 개인적인 공간을 생각해 옥탑방으로 설정하고 옥수동에 있는 진짜 옥탑방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방 내부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다 좋은데 좀 좁다. 나랑 둘이 살기엔 말이야. 개인이 혼자 옥탑방에 산다고 하면 뭔가 낭만적인 매력이 넘치는 공간일 수 있겠지만 가족이 산다고 생각하면 이곳이 그리 좋게 느껴지는 공간은 아니겠죠. 우리가 결혼했다면 바로 이런 방에다가 신혼살림을 차렸겠지? 나랑 안 하길 정말 잘했지? 의사와 결혼한 연희는 아마도 압구정동의 아파트에서 살 것이고 꽃병도 하나 놓으면 딱 좋겠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나오는 옥수동의 옥탑에선 연희의 집이 잘 보인다는 설정입니다. 연애를 하는 공간에서 결혼 생활 하는 곳이 보이다니 참. 여기 오니까 정말 상쾌하다. 보통 결혼하면 과거를 다 정리하기 나름인데 오히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연희. 어때? 정말 귀여운 새댁 같지 않아? 우리 주말 부부다?
그렇지. 옥탑에 로맨스 하면 재밌잖아. 평소에 해보고 싶었어. 발로 밟는 빨래를 빼놓을 수 없지. 결혼한 부부는 절대 하지 않을 알콩달콩. 이 닦고 전에 절대로 안 돼. 이러니까 결혼하면 서로의 성적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남편한테도 이렇게 해줘? 아, 밖이야. 곧 들어갈 거야. 식사는 했어요? 늦겠네 그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갑자기 훅 들어오는 자괴감. 왜 남의 메일을 열고 그래?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저번에 같이 본 영화는 오, 추억의 엠파스 보이스 메일. 제자랑 연애? 잤어? 여긴 내가 꾸민 방이야. 다른 기집애 냄새 배는 거 싫어. 신혼 침대에 다른 남자 눕혔던 분 맞나요? 나도 네 몸에서 딴 남자 향수 냄새 맡는 거 지겨워. 너야 그냥 가버리면 끝이지만 난 아주 기분 엿 같아. 원래 원작에서는 옥탑방에서의 배드신도 많았고 사랑이 훨씬 더 넘쳐 흘렀는데요. 감독은 이들도 연인인데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할 것 같아 싸우는 장면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비오는 아침, 오늘은 준영의 생일입니다. 왔어?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돌아온 연희. 너 애초에 이러려고 돈 꿔준 거지? 아니라고 할 순 없지. 받지 마. 화해하는 순간이긴 하지만 여친이 남편의 전화를 받는 건 적응이 될 리가 없죠. 심심해서 오후 타임 영어 회화라도 듣겠다고 했지. 제대로 된 거네. 내가 영문과 강사니까. 엄정화 배우는 이 장면을 찍을 때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냈지만 감독은 오히려 더 당연하게 남친 대하듯 연기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연희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이죠. 엄정화 배우도 연희가 이해가 되지 않아 연기하는 게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래도 나밖에 없지? 생일도 다 챙겨주고. 하지만 연희가 가고 나면 공허함이 엄습합니다. 엊그제 알았어. 와이프는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 한편 유부녀와 바람피던 사실을 들켜버린 규진. 이번 기회에 깨끗이 헤어지는 거 어때? 누구랑? 준영의 심리 상태를 친구인 규진을 통해 표현하려 했습니다. 이제 오지 마. 그랬으면 좋겠어. 난 아니야. 지금 내가 뭐 만드는지 알아? 콩나물 비빔밥. 난 라면이나 끓여 먹을랜다. 이 관계에 회의를 느끼는 준영의 마음을 모르는 척 하려는 걸까요? 빨리 와, 식잖아. 정말 그거 먹기만 해. 나 혼자 이거 다 먹으란 말이야? 굳이 따지자면 이 장면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인데요. 감독은 거창한 이유 같은 거 없이 사소한 걸로 싸우는 게 더 현실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콩나물 비빔밥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특히나 이렇게 불완전한 관계에 있어서는 말이죠. 다시 자길 만나러 올지 몰라. 헐,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사진에서만큼은 그녀도 나도 한없이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과연 이 둘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시절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